네,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이고요. 시인의 시선으로 이번에는 뉴스와 세상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. 어서 오세요. 네, 한 주간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? 그럼요. 아니 어떻게 하루 빠지니까 이렇게 기네요. 아, 그렇죠. 저도 기다리느라 아주 진땀 뺐습니다. 오늘은 어떤 뉴스 저희가 들어볼까요? 네, 오늘은 좀 이렇게 요즘 카카오톡이나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네. 다양한 SNS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가 많죠? 됐잖아요. 네. 요게 굉장히 또 예민한 어떤 이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. 네. 그 무심코 올린 아이들의 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사실 사진을 도용해서 이제 나쁘게 하면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, 맞아요.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 왜 나 예전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자신을 좀 지워달라 거기서. 아, 부모한테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. 예, 내 예. 사생활 침해다. 어. 이러면서 아예 디지털 삭제 전문 업체에 요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그래요?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. 네. 이 전문가들이 아이의 사생활에 침해될 만한 사진을 올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어떤 사진이 그렇게 지워달라고 할 정도 사진일까? 잘 나온 걸 올릴 텐데. 잘 아닌가요? 나오긴 한데요. 네. 이런 거죠. 뭐 돌누드, 뭐 아니면 아이 목욕, 뭐 이런 이야기로 검색을 하면 300장, 1900여 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진이 올라오는 겁니다. 네. 아기들이 귀여우니까 뭐 배변 훈련 이런 사진도 어머마. 10,000건 이상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군요.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걸 봤을 때 정말 가볍게 그냥 이걸 보기만 할 수가 있을까. 그래서 좀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선일보의 어떤 보도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상상도 못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군요. 사진 속에 아이 입장이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? 사실 뭐 저는 아직 육아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사진을 직접 올리지는 못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자식의 어떤 일상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. 요즘에 많죠. 근데 그 친구들은 심지어 뭐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친구가 됐는데 네. 아이의 인권이나 혹시 발생할 상처를 좀 대비해서 그들도 사진을 찍을 때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막 찍고 예쁜 모습만 찍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혹시나 나중에 이걸로 힘들어할까 봐 정면 사진을 좀 피한다든지 측면이라든지 굉장히 멀리서 구도를 잡아서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정확하게 자신인지를 좀 알기는 어렵게 애매하게. 근데 그런 요령을 쓰는 것도 혹시나 내 아이의 미래에 이런 상처가 되지 않을까. 이제 화려함 뒤에 그런 고충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. 네. 뭐 모두의 관심을 끌 수 있다. 아이랑 뭐 동물이랑 이런 것들은 항상 관심을 끄는 소재다. 그럼요.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지만 이거는 또 자라서 성장해서 볼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네. SNS에 근데 뭐 꼭 아이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사진도 그냥 많이 막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근데 나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. 그쵸. 서로. 맞습니다. 네. 뭐 태그 기능 이런 거 있으니까 나는 굳이 저 옆에서 찍었어도 굳이 나를 이렇게 인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태그에 걸려서 그냥 자기 사진이 전 그게 다 노출되고 좀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죠. 많죠. 사실. 네. 아이 입장에서도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네. 아이들 내가 이때 엄마 내가 이거 올려도 된다고 했어?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린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아시나요? 어린이. 네. 우리가 흔히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. 맞아요. 예. 제가 좀 이 아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5월에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찾아보니 사실 그 어린이날의 창시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0년도에 어떤 이제 어린이 노래라고 하는 작품을 번역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. 번역하시면서. 네. 그러면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늙은이 젊은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등하게 쓰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거죠.
그런 말은 있었고 이제 어린이란 말은 없었을 때 어린 애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러니까 할 때 늙은이하고 어린이. 젊은이하고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꼭 어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와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르지 않다.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네.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고 그렇죠. 사실 요즘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요. 예. 아이한테 아이가 뭘 모른다고 해서 생각과 취향과 의지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굉장히 폭력적 시선이 아닐까. 그렇죠. 아이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닐 텐데. 아이고 어릴 때부터 보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. 그렇죠. 다 알아요. 맞습니다. 좋고 싫어 확실하고 네. 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좀 너무 거기에 심취를 해서 아이의 그런 부분을 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아닐까. 무시했던 건 아닐까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네요. SNS가 사실 없었던 저희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진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진 많이 찍었는데 네네네. 그렇지만 뭐 그걸 공개할 방법은 없었죠. 뭐 그 당시엔 사진첩에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 정도고. 네, 근데 맞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자료로서 사진첩이라기보다는 SNS에다 보관하시는 경우도 많고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 SNS라는 게 없었고 사진과 동영상 말씀하셨던 것밖에 안 돼서 소장용이었었는데 그렇죠.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운이 좋게 아버지께서 정말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캠코더라는 게 들어왔을 때 저희의 모습을 빠르셨네요. 모두 동영상을 찍어 놓으셨어요. 다 있어요? 그러면? 집에 다 있습니다.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찍어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서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로 이제 봤어야 그렇죠. 되는데 요즘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아예 MP3, MP4 파일로 변환까지 해주셨더라고요. 이야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보관하고 있다가 혼수로 너 이거 줄 거다. 그러니까 이걸 다 너네가 가정이 생기면 네. 그 아이들한테 굉장한 선물이 될 것이다. 너무 근데 그 뭐 예쁘지도 않았어가지고 자랄 때 그 모습을 또 남편도 봐야 되나? 그럼요.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있는데 이제 아마 우스갯소리로 네.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마 정말 자식이나 손주 더 예쁘다 그러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 소중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근데 소중한 것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? 더 조심해야 되는 건가?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는 이번 이 사건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한 저장 매체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네. 감상은 사라지고 강박만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강박. 감상을 해야 되는데 네. 무조건 저장 강박이 생기는 거. 무조건 찍어놓고 나중에 보자. 그래서 현실에 지금 더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즐기는 그렇죠. 거를 뒷전으로 치고 무조건 찍어놓고 저장해놓고 나중에 보겠지. 실질적으로 꽃놀이 가도요. 꽃을 정말 눈으로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. 전부 다 핸드폰. 내가 핸드폰이 구경하러 온 건지 내가 구경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. 네. 근데 예전에는 저희 막 그런 마음속의 저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속에 저장을 할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지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맞아요. 네. 그 정도로 정말 저장 강박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 아닌가. 그게 저장 강박이군요. 네.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느껴봐야 될 텐데 어떤 시를 골라오셨는지. 네, 오늘.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성호 시인이 쓴 청소년 시집 난빨강이라는 것에 수록된 아직은 연두라는 작품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존재하는 진짜 어린이들의 마음에 대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아직은 연두, 박성우. 난 연두가 좋아. 초록이 아닌 연두.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삭 깨물어 먹는 시큼한 풋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연두. 풋자두와 풋살구의 시큼시큼 풋풋한 연두. 난 연두가 좋아. 아직은 풋내가 나는 연두. 연초록 그늘을 쫙쫙 펴는 버드나무의 연두. 기지개를 쭉쭉 켜는 느티나무의 연두. 난 연두가 좋아. 초록이 아닌 연두.
누가 뭐래도 푸릇푸릇 초록으로 가는 연두. 빈집 감나무에 떫은 연두. 강변 미루나무에 시시껄렁한 연두. 난 연두가 좋아. 늘 내 곁에 두고 싶은 연두. 연두색 형광펜, 연두색 가방, 연두색 팬티, 연두색 티셔츠, 연두색 커튼, 연두색 베갯잎. 난 연두가 좋아. 연두색 타올로 박박 밀면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은 연두.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.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까마득 모른 채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.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. 난 연두가 좋아.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. 야, 연두가 이렇게 많았네, 주변에. 그럼요. 우리가 모르지만 연두가 이렇게 속속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야. 사실 이제 이 시적 주인공인 아이가 자신이 연두를 좋아하는 이유를 일상 속의 다양한 자연물과 상황을 빗대서 설명하잖아요. 네. 사실 우리가 저 아이는 초록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 때문에 연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아이의 어떤 주관과 시각과 취향, 생각보다 굉장히 분명하고 주관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러한 것을 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겠지만 아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보는 건 역시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아이의 인권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바라볼 때 좀 그 사랑과 인권이 모두 지켜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아주 진한 감동이 남네요. 시시안과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